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오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시리즈가 좀 대부분이 좀 새로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홈이랑 원정 승률 차이가 많이 나는 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그래도 시리즈를 내다보는 거는 좀 쉬워지기는 하는데, 과연 뭐 그대로 갈지 여러 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기부터가 약간 좀 그런 케이스예요. 미러키 대 콜로라도. 자, 드로안이랑 스가노입니다. 저는 몇 번 드로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러키 선발진 중에서는 가장 좀 이름값이 떨어지는 이런 신인 선수급이지만은 미러키가 지금 뭐 핸더슨이라든지 드로안, 여기다 뭐 게서 같은 좀 신인급 애들 이런 애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잘해주고 있는 게 드로안이지 않나. 얘는 요즘에 이닝도 점점 늘려나가서 한 6이닝 정도를 적당하게 해줍니다. 실점은 뭐 한 3점씩 꼬박꼬박 해주는 게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제구가 날린다거나 피홈런을 막 엄청 맞는다거나 이런 유형도 아니에요. 이닝 대비 피안타가 조금 있는 거 그런 건 아쉬워도 느리는 분은 해주고 있거든요. 어쨌든 6이닝씩이나 먹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콜로라도를 만나는데 스가노는 좀 안 좋았다가 얘도 이제 부상 복귀해서 이제 직전 경기 때 복귀 전부터 6.1이닝 3실점을 했습니다. 쿠어스 필드였는데 그때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노를 넓게 봤을 때 콜로라도 와서는 꽤나 괜찮은 시즌이기는 한데 이것도 좋았던 게 사실 막 5이닝 8실점, 5이닝 7실점 이렇게 해가면서 망가졌었거든요. 그러다가 20일 정도 이렇게 IL에 있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스가노가 직전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양 팀의 그냥 폼 차이 같은 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홈이랑 원정 편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활용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홈이랑 로드, 이게 홈이랑 원정이겠죠. 그리고 전체 뭐 현재 승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미러키는 홈 승률이 전체의 3등입니다. 올 시즌 전체 승률도 아마 2위인가 그렇죠. 반대로 콜로라도는 현재 메이저리그 꼴찌팀이에요. 좀 오시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꼴찌팀이고 원정 승률이 공동 꼴찌죠. 캔자, 천사, 콜로라도 이렇게 세 팀이 원정 승률이 공동 꼴찌입니다. 단순하게 저런 팀들끼리 붙는 거라면 그냥 미러키가 좋을만해요. 일단 뭐 배당이 너무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글쎄 나는 미러키를 그냥 무난하게 좋게 볼만한 것 같은데 과연 스가노를 제대로 공략할 수가 있냐. 미러키가 빠따가 약간 애매해서 그런데 콜로라도는 한창 좋았다가 지금 빠따가 약간 오락가락입니다. 요즘에는 홈에서 시리즈를 많이 했음에도 CCC랑 워싱턴한테 전부 다 루징했거든요. 중간중간 좀 터지는 날에는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 샘프와이 시리즈 때도 원정에서 이제 1승 3패로 루징을 하면서 좀 콜로라도가 지금 별로 같거든요. 난 일단 드로안이 무조건 1인분 해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미러키 쪽으로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홈이랑 원정 편차, 전체적인 기록들 이런 거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캔자 경기 이거 어제도 했던 경기인데 스쿠발이랑 카메론입니다.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이제 멜튼이었거든요. 제가 요즘 멜튼을 원래 좀 믿고 있었는데 상태가 조금 별로 같다. 어제도 볼넷을 한 4개가량 주면서 오히려 도브넥보다도 약간 좀 밀린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이거를 빠따로 역전을 했다. 사실 뭐 빠따로 엄청 잘 친 건 아니지만은 양팀의 불펜 차이라든지 팀의 이런 뭐 사이즈 상으로는 차이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캔자가 지금 엄청 못 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스쿠발입니다. 그리고 노아 카메론도 요즘에 되게 안 좋아요. 보니까 오늘은 노아 카메론 앞에다가 뭐 백웨이라는 이제 오프너를 세운다고 하는데 카메론이 요즘 워낙에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기 있는 방울 말고도 최근 모습이 더 안 좋거든요. 일단 카메론이 걱정되는 상태인데 사실 스쿠발도 직전 경기 7이닝을 3진 9개 잡으면서 잘했습니다. 여전히 3진 잡는 기세는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스쿠발이 이제 부상 전의 모습이랑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수술 이후의 모습들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뭐 7이닝 경기도 또 있기도 하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스쿠발이 보니까 얘가 한창 좋아졌던 이제 사이언급 투수로 거듭난 2024년 그 이후에도 보니까 이게 캔자 상대로는 그냥 전향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10경기 동안 3.83인데 옛날에 막 6이닝 5실점, 4이닝 7실점 아직 스쿠발이 미완에 대기던 시절 그때도 고전한 적이 있었지만은 사이언급으로 거듭난 2024년에도 5이닝 4실점, 6.1이닝 5실점 막 이런 식으로 2번 정도로 고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쿠발이 약간 캔자한테는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런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선발 상태로는 그냥 무난하게 디트로이트를 봐도 좋은 몹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스쿠발이 살짝 실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디트로이트 빠따를 약간 못 믿고 캔자는 지금 빠따가 꽤나 괜찮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스쿠발한테도 몇 점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방향 자체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는 게 좋은데 7.5 기준에 오바도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쿠발 경기를 오바 보는 게 뭐 그닥이긴 하지만 저는 한번 오바라든지 디트로이트의 승리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인데요. 제러드 존스랑 보이드가 붙네요. 일단 얘네는 간만에 이제 맞대결 같은 시리즈를 볼 게 있는데 자 지난 이제 11년 동안 올 시즌에는 현재 피츠버그가 소폭 앞서고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같은 지구인데도 11년 동안 뭐 중간중간 이렇게 9대10 같이 엄청 타이트 던 적도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이게 컵스가 많이 좋았던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츠버그 기준이거든요. 시리즈상으로는 컵스가 많이 이겼다. 더욱이 피츠버그가 홈인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이겼던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최근에 3년 동안 1승 6패, 1승 5패, 1승 5패 막 이랬어가지고 시카고 컵스가 피츠버그 원정을 꽤나 잘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러드 존스랑 보이드면은 존스가 지금 꽤나 좋은 상태입니다. 얘도 이제 작년이나 뭐 그 전부터 해가지고 재구난조가 조금 심하고 구속발은 잘 봤는데 애매하더라.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요즘에 은근히 잘 하더라고요. 삼진도 잘 잡고 무난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닝을 좀 더 먹고 막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피안타만 좀 적은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저번 경우 때는 6이닝 동안 아예 퍼펙트로 한 적도 있었었죠. 지금 상태는 꽤나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맷 보이드 얘도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의 한 50일 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5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6.1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잘해주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작년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이 워낙에 훌륭한 시즌이어서 그렇지 지금도 이제 좀 비율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피안타 같은 게 조금 아쉽다? 뭐 그 정도 말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닝 대비 피안타는 그래도 원래 좀 적은 놈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제 피홈런이 약점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좀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츠버그랑 시카고 컵스가 둘 다 좀 이렇게 홈런을 잘 튀는 팀들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피츠버그는 빠따가 살짝 좀 식었습니다. 원정에서 아쉬운 것도 있고 컵스도 우한 상대로 특히 이제 원정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한 번씩 막 9점이나 내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빵점밖에 기록을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경우에 점수를 많이는 못 뽑더라고요. 평소보다 컨디션 OPS도 많이 떨어진다는 게 있길래 저는 선발의 상태로는 약간 언더를 가고 싶긴 하거든요. 솔직히 지금 빠따 폼으로는 그렇게 언더 보기가 좋지는 않은 애들인데 어쨌든 최근의 모습으로는 빠따가 그리 좋지는 않고 양팀의 선발들 폼은 좋아 보인다. 그런 점들 살려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부터 승패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워낙에 올 시즌은 피츠버그가 좋은 시즌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컵스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본다면은 저는 컵스의 역배 그리고 언더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워싱턴 대 애리조나입니다. 라텔이랑 이로드인데요. 자, 일단 라텔. 제가 이 친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선발로 나올 때가 그리고 이제 오프너로 쓸 때 이렇게 차이가 매우 크다고 했었습니다. 보니까 오프너. 오늘 이제 팜키스트가 오프너거든요. 오프너를 쓴 다음에는 2.94 정도로 안정세가 조금 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 노란색 구간 이게 뭐냐면요. 위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아예 생선발로 나온 GS가 게임 스타터예요. 밑에 있는 7경기들이 전부 다 이제 오프너로 특정 이닝부터 던져가지고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건데 오프너를 쓴 다음에 나왔을 때 이때가 이닝 소화는 조금 떨어져도 퀄리티는 꽤나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라텔이 조금 잘할 수도 있다는 거기는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늘 오프너의 팜키스트부터가 얘부터가 조금 별로예요. 얘가 이제 작년에 콜로라도에서 뛰다가 지금 워싱턴에서 이렇게 하는데 얘가 오픈으로 나올 때부터 실점이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당장 최근 경기 때도 아마 1이닝 4실점인가 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쿠어스필드 간 거긴 했어도 어쨌든 팜키스는 오프너스로의 역할은 조금 별로다. 다른 막 이제 팩스턴 슐츠 같은 애들 뭐 러브레이드 이런 애들 나올 때는 괜찮은데 펄린이나 팜키스트가 오프너인 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라텔은 이후에 조금 잘해줄 수도 있는데 일단 팜키스트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라텔조차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이로드는 올 시즌 매우 좋은 시즌이었는데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전에서 갑자기 3회 때 고장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볼넷 주고 3루타 많고 안타 2루타 안타 갑자기 엄청 난타를 당했어요. 이때 투구의 내용 같은 것들도 보니까 사실 이런 바빕 같은 이런 코스 타구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아예 쳐맞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필이면 직전 경기가 좀 아쉬워서 가지고 문제인데 어쨌든 올 시즌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홈이나 원정 편차도 많이 없기도 하고 단순하게 제가 이런 것들 보여드리면서 작년에도 체인점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후반기부터는 좀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더니 올 시즌에 플러스 3으로 손해를 했고 커브나 포심 같은 것들이 매우 상태가 좋아진 게 보인다. 그냥 단순하게 이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즌인데 얘도 조금 더 이제 넓게 들어가 보면은 사실 운빨이 조금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울이 2.62로 매우 훌륭한데 리그에서 어느 정도 이닝을 좀 채운 애들 가운데 방울이랑 FIP의 괴리 이건 뭐 FIP는 뭐 수비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지 않은 투수의 개인 능력
볼넷, 삼진, 피홈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 건데 아무래도 삼진 개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FRP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방어율과 FRP의 괴리가 꽤나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매번 의심한다고 하는 닉 마르티네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 순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로드가 저는 지금 뭐 나쁘진 않은 시즌이니까 워낙에 잠재적인 리스크는 있다고 할지라도 꽤나 좋은 시즌이어가지고 그래서 좋게 보는 거거든요. 밥입이 엄청 특출나게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니고 잔류율이 조금 좋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위기관리 능력은 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이로드를 한 번쯤은 더 믿고 싶기는 하고 당장에 저렇게 뭐 FLP와의 괴리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투수들이 엄청 털려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로드한테 한 번 더 기회는 줘보고 싶고요. 올 시즌 116이닝 동안 피홈런이 12개. 워싱턴이 리그에서 홈런이 지금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홈런에 대한 약점이 딱히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긴 하다 올 시즌에는.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애리조나 쪽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빠따 상태도 꽤나 괜찮아요. 바르가스도 살아났고 애리조나의 전반적인 빠따들이 꽤나 괜찮습니다. 요즘에 이제 마르테도 OPS를 773까지 회복을 했고요. 코빈 캐롤은 매번 날아다니고 있고, 모레노도 지금 좋고, 엑스케플로라든지, 러클리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괜찮거든요. 델카스티오나 와일드 슈미트 같은 신인들이 잘하다가 살짝 죽은 거, 이런 게 아쉽기는 해도, 애리조나도 지금 빠따가 꽤나 좋은 구간이어서, 저는 일단 애리조나 쪽,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9점으로 받았는데,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로드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라텔도 저는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해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대 양키스입니다. 루사르도랑 워렌이고요. 자, 일단은 루사르도는 제가 맨날 운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활약으로 방어율이 3점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도 엄청 잘하다가 2경기 정도가 되게 고장났거든요. 아마 2경기 동안 자책점이 아마 18점인가 20점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2경기가 특히 고장난 건지 나머지는 잘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망한 경기들이 초반에 조금 있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좋아진 건데 이게 삼진 개수거든요. 삼진 개수. 여기 SO로 된 게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내셔널리그에서 미저라우스키, 산체스, 그 다음이 루사르도예요. 내셔널리그 삼진 3등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닝도 115이닝 정도로 꽤나 잘 채운 셈입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20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스킨스보다도 좀 더 나은 시즌을 보낸다고 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냥 루사르도가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루사르도가 그동안 양키스한테는 3경기 동안 18.36으로 엄청나게 터져 나갔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아마 예전 어슬레티스 시절 그때가 기록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3년, 24년 아직까지는 루사르도가 필라델피아 오기 전에 마이애미 시절이나 어슬레티스 시절 이런 때 기록이어가지고 지금 상태 루사르도는 일단 양키한테 꽤나 잘할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삼진을 리그에서 3번째로 잘 잡는다고 했는데 양키스는 리그에서 이 삼진을 5번째로 많이 내준 팀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장타 같은 거나 뭐 그런 건 있지만은 루사르도도 피홈런 억제력이 좋아요. 스위퍼 같은 거 많이 쓰면서 구속도 빨라졌고 땅볼 유도 비율이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피홈런이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도 191이닝 동안 16개밖에 안 맞았고 지금 또 올 시즌도 볼넷 같은 거 매우 훌륭하기도 하고 그래서 루사르도가 굉장히 좋은 선발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록보다도 더 좋은 선발로 느끼거든요. 반대로 워렌 같은 경우는 저번 경기가 이제 등판이 한번 취소가 됐어요. 그때 이제 밀린 다음에 다음날 더블헤더를 이제 프리드가 뛰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저번 경기도 이제 병살타를 3개나 유도해가지고 그나마 좀 막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워렌이 시즌 초반에 잠깐 반짝일 뿐이지 어쨌든 방어율도 많이 올랐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이거는 필라델피아 정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가 상대를 하고 문제예요. 필라델피아도 뭔가 확연하게 좀 믿음을 못 준다. 수비적인 리스크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넓게 봤을 때는 양키는 지금 이제 홈런 같은 거 그런 거만 좀 보이는데 최근에는 피츠버그나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도 사실 뭐 길을 많이 못 폈거든요. 오히려 필라델피아도 매츠나 다저스한테 다 루징을 한다든지 좋은 시기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방향차는 필라델피아가 좀 많은 부분들이 괜찮다 그렇게 느끼곤 있습니다. 볼티모어 대 애틀랜타. 자, 트레버 로저스 등판이고 이제 그랜트 홈즈랑 붙습니다. 자, 일단 트레버 로저스가 지금 완전히 회복을 한 상태죠. 지금 이제 여기가 8경기고 그 전에 안 좋았던 시즌 초반부터 10경기 이렇게 2개를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48이닝 정도로 이게 비슷하거든요, 이닝이. 8경기 구간 동안 1.69로 매우 잘하고 있다. FIP도 전혀 안 밀립니다. 그러다가 시즌 초반에 6.84로 매우 안 좋았던 시기 이렇게 2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확연하게 지금이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방어율이 6.84고 지금은 1.69니까 그냥 작년 후반기의 모습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얼추 봤을 때 5월달 막바지 6월달부터는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는 로저스 장줄 타고 싶거든요. 이게 볼티모어도 이번에 그 보스턴의 연승을 끊어내기도 하고 물론 그 경기는 뭐
보스턴이 좀 오프너부터가 터진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에 보스턴이 연승을 달리는 과정에서도 볼티모어한테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좀 끝까지 막 끈덕지게 가는 부분도 있었고 볼티모어도 보스턴과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7연승이었거든요. 뭐 그런 것 등등해서 저는 볼티모어도 꽤나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때처럼 막 알론소라든지 콜튼 카우저 여러 선수들이 막 홈런을 엄청 때려대는 그런 시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팀 전반적인 폼이 괜찮은 편이에요. 로더스 역시 지금은 상당히 좋기도 하고 좋은 기간 동안 뭐 구속이 올랐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근거가 될 수는 있고요. 반대로 그랜트 홈즈는 그냥 애매합니다. 저는 얘가 재구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막 좋게는 안 보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냥 5이닝 정도로 적당히 먹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좋은 날에는 아예 뭐 실점이 없이 간다던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랜트 홈즈를 엄청 막 흠집내고 싶지는 않지만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애틀랜타가 그렇게 막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꾸역꾸역 이기긴 하는데 한 점 차 승리 같은 게 좀 많이 있다든지 샌디에이고나 뭐 이런 팀들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애틀랜타도 아직까지는 빠따가 완전히 회복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날 좀 기복 편차가 있는 편인데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6월달 이후로 일단 빠따 상태가 별로고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 최근에 점수를 굉장히 못 뽑았다고 한다. 이게 보니까 아마 4연패 중인가 그럴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내일 애틀랜타 빠따가 조금 별로일 가능성이 있고 볼티모어도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가운데는 언더가 많았다. 이건 잘 막아줬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그 중에서 지금 폼이 가장 좋아 보이는 로저스면은 일단 언더 같은 거 생각이 들고 저는 한번 볼티모어가 배당은 아쉬워도 한번 볼티모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는 다저스인데요. 머나야랑 사사키입니다. 일단 뭐 머나야는 얘도 이제 뭐 대체 선발 격이에요. 지난 한 2년 전쯤인가? 그때처럼 좋은 시즌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200이닝이나 먹고 삼진 203개 잡고 3.59 시즌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뭐 부상이나 뭐다 해가지고 정규 선발로서 활약을 못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기회를 조금 받는 날에 켄자한테 막 7이닝씩 먹거나 이런 날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좀 이제 못 믿어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방어보다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 직전 경기부터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다는 거, 5회도 못 채웠다. 반대로 사사키, 얘가 한참 이제 별로였다가 갑자기 뭐 구속 상승이나 약간 포크볼을 스플리터처럼 변신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안 좋은 시기가 확 왔었잖아요. 그러더니 직전 경기가 매우 좋은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구속이 2.3마일이나 더 나왔었어요. 스핀 수도 평소보다 한 100가량 늘어나기도 하고 구위발이 엄청 났었거든요. 이날 막 100마일 이상 공만 21개를 던졌습니다. 해설위원들도 엄청 칭찬이 자자했었는데 저도 뭐 그런 것들 바탕으로 5.2이닝을 아주 뭐 잘 맞는 경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상대가 또 양키스였으니까 빡센 팀을 상대로 잘한 거여서 과연 이런 기록들이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조금 애매했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때 갑자기 구속 상승 같은 걸 보이면서 반등세를 마련을 했다. 이 정도의 고점이 있는 놈이라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저스가 좀 빠따가 애매했었는데 막바지 때는 잘 친다거나 이런 것들도 보여준 것 같아요. 오히려 매치가 좀 더 이렇게 빠따가 기복이 있는 것 같고 다저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에드먼의 복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탄력을 받는 것 같거든요. 양 팀의 이제 홈이나 원정발들. 자, 먼저 이제 그 매치 같은 경우는요. 매치는 홈발을 못 받습니다. 21승 28패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홈발을 못 받는 팀이에요. 다저스는 기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정도 44승 19패, 리그 1등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못하는 팀과 원정을 잘하는 팀 이런 구도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다저스가 배당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다저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대 클리블랜드, 맥클라난이랑 칸티오인데 맥클라난은 저는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양키스 상대로도 막 6.1이닝 무실점 해주고 켄자 상대로도 잘하고 그러더니만은 한참 폼이 좋았던 보스턴한테 5이닝 6실점으로 좀 이제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확연하게 얘도 이제 복귀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후반기부터는 조금 처질 가능성도 있는데 직전 경기가 약간은 좀 그런 케이스였다. 후반기 경기가 아쉬웠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올 시즌 뭐 이닝을 많이 못 먹긴 했는데요. 홈이랑 원정 편차. 홈에서는 1.88, 원정에서는 4.31로 홈에서 조금 더 좋았다고는 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맥클란도 좀 단물이 빠졌다고 봅니다만은 상대인 칸티오, 제가 이 친구도 커브의 활용이라든지 구속이 구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들 하면서 얘가 구체적으로 좋은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번 경기 때는 5이닝 4실점. 사실 그 전 경기들부터 칸티오가 조금 단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 경기가 5이닝 4실점. 상대가 이제 물론 피츠버그니까 워낙에 센 팀이니까 그런 거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 칸티오를 좋게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장타를 많이 맞는다든지 커브 같은 것들도 코스는 좋았는데 뭐 얻어 맞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칸티오도 이젠 좀 단물이 빠졌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칸티오의 기세가 유지가 되면 이 친구를 바탕으로 좀 역배 같은 거를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리블랜드는 안 그래도 지금 빠따가 별론데 저항 상대로는 특히 안 좋고 원정인 경우는 아주 뭐 나락을 간다고 하더라. 저항 상대로 원정일 때 OPS가 46이라고 합니다. 이게 6월달 이후로 한 200타석 이상 소화를 한 거니까 꽤나 이제 근거가 있는 표본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뭐 점수를 엄청 못 뽑은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 템파베이는 뭐 홈일 때 마진이 좋다든지 뭐 아시다시피 홈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하죠. 얘네들도 홈에서 35승 15패 승률 1등인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70%예요. 70%. 템파베이 홈발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칸티오가 조금 죽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템파의 우세를 보도록 하고 7.5 기준에 원래 오바 생각했거든요. 일단 칸티오도 조금 별로가 됐고 맥클라난도 못 믿는다. 반대로 클리블랜드가 빠따가 조금 이제 괜찮다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이제 미네소타의 마지막 경기를 3안타에 그치다 보니까 언더오버는 그렇게 맛은 없는 것 같아요. 템파베이도 토론토한테 잘 차다가 이제 1점밖에 기록을 못했으니까 언더오버는 맛은 없어졌고 저는 일단은 뭐 템파베이의 우세 정도만 살피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애미 대 샌디에고입니다. 브렉스톤 게릿이랑 제가 마르케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브렉스톤 게릿일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브렉스톤 게릿일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최근에 마이너리그를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콜업 했을 때도 마이너리그가 그냥 조금 괜찮다 수준이었거든요. 얘도 이제 뭐 토미존 수술 해가지고 옛날에도 약간 기교파 스타일 여러 가지 구종들을 많이 던지고 구속이 많이 나온 거 아닌데 제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꽤나 괜찮은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좀 좋은 시즌을 기록한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뭐 유리 페레즈라든지 뭐 다른 애들 등등 해가지고 마이애미가 젊은 선발들로 앞으로 좀 괜찮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얘도 이제 한 축에 있던 놈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안 좋다가 간만에 이제 콜업 했을 때 한 2경기가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방어리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간 이후로는 6경기 동안 0.29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1실점인가 2실점밖에 안 한 거일 텐데 어쨌든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삼진도 꽤나 잡고 강점이었던 볼넷 같은 거 이런 것들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콜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샌디에고가 지금 조금 치거든요. 근데 이제 마르케스야. 얘도 선발에 조금 잘린 모양새죠. 콜로라도에서 데려와가지고 좀 선발로 써볼까 했는데 뭐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실적도 이래가지고 짧게만 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샌디에고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이제 캐닝 쓴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와일드론 붙이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마르케스 이후에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마르케스 자체부터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나는 지금은 이거 애매한 경기 같아. 그냥 마이애미가 지금 9연패째잖아요. 제가 맨날 말하는 6월달부터 기록이 너무 좋은 팀이었는데 리그 전체에서 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러다가 9연패를 박아버렸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러키와 히스턴 시리즈가 전부 다 원정이었잖아요. 그 전부 다 수입당하고 미러키한테는 뭐 잘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원정 시리즈를 전부 다 수입을 당했고 전반기 막판에 클리블랜드와의 홈 시리즈도 이것도 수입당했잖아요. 그래서 세 시리즈 연속으로 수입당하고 9연패째 알아가지고 그냥 DTD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홈으로 돌아온다는 거? 얘네들도 홈 기록이 매우 좋기도 하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바탕 삼아볼 만한데 그냥 뭐 별로 가기 좋은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나는 마이애미 반대 장주를 타야 되나 싶기는 해. 배당 일단 샌디에고가 지금 요즘에 빠따 기세치고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브렉스톤 게릿이 마이너리그를 너무 잘해왔고 지금 콜업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마르케스는 못 믿는다. 엄밀히 말하면 저는 선발 퀄리티는 마이애미가 좋다고 보거든요. 이건 그냥 뭔가 기세빨 때문에 저는 샌디에고를 보는 건데 뭐 그렇다고 샌디에고가 기세가 좋은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지켜보고 싶어요. 브렉스톤 게릿이 이번 경기를 잘하면은 그냥 다음 경기에 믿어줄까 약간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일단은 저는 마이애미의 반대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근거는 많지는 않고요. 8.5 기준에는 언더? 애매합니다 그냥. 자, 그리고 보스턴 대 토론토 경기 산도발이랑 예세비지입니다. 자, 보스턴의 연승 기록은 15연승, 9단 그 기록이랑 타이 기록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더블헤더 1차전을 이겼는데 2차전에서 리베라라는 유망주수를 냈다가 그 유망주수가 개 터진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만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유망주수가 아마 4실점인가 주고 그 다음에 베이오가 어차어차 좀 마무리를 잘했는데 빠따가 못 살아났죠. 그래갖고 이제 연승 기록이 끊겼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베넷이나 소니 그레이, 코널리, 얼리 이런 애들 나올 때는 괜찮지만은 이제 뭐 베이오라든지 랑엘 수아레즈도 부상에서 갑복귀를 한 거고 산도발도 얘도 이제 기나게 한 2년가량 달하는 이런 토미존 수술 때문에 얘도 오랫동안 좀 못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얘는 천사 시절이나 이럴 때도 재구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었습니다. 아마 천사에서 2점대 시즌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좋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보통 얘한테도 돈을 좀 많이 주고서 사왔는데 영입되고 나서 계약 기간의 대부분을 부상으로 많이 날린 거다. 먹튀과거든요. 막상 지금 이제 딱 복귀하니까 4.1이닝 실점으로 첫 경기는
잘했는데 바로 다음 경기 템파베이한테 5이닝 동안 또 5실점이나 했습니다. 볼넷은 생각보다 없었지만은 얘도 좀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인데 피안타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별로라고 봐야 됩니다. 보선이 아마 연승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오늘 경기를 저는 좀 위기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일단 연승이 끊기기도 해가지고 저는 이러면 보선한테 살짝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러기에는 상대인 예세베지도 맛이 없어요. 저번 경기는 6이닝 3실점. 얘가 요즘에 막 볼넷을 7개 주거나 5개 주거나 6개 주거나 또 7개 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제구 리스크가 워낙에 심각하거든요. 그냥 이러다가도 좋은 날도 있고 저번 경기처럼 6이닝 3실점 그냥 괜찮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플리터 같은 게 꽤 괜찮다 보니까 삼진되는 능력이나 이런 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냥 예세베지도 얘를 믿고 갈 정도가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이 시리즈는 사실 좀 건드리기 별로인, 보선이 없는 일 말하면은 저는 지난번 경기도 그냥 오프너가 터진 거니까 좀 그런 것들을 감안해줄 그런 좀 여지는 있다고 보기는 보거든요. 빠따도 정확히 말하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냥 팀 스피릿이 좋아요. 얘네는 원래부터 작년이라 생각했을 때 뭐 로만 앤서니나 이제 트레버 스토리, 빠따에 약간의 뭐 균열이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여전히 지금 뭐 오히려 신인 선발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고, 게러 크로쉬의 빈자리가 아예 안 보이죠. 불펜은 원래 괜찮았다. 성적상 너무 꼬라박았지 올라올 애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보선이 좋은 기세를 좀 더 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난 그냥 좀 보선에 대한 미련을 좀 버리고는 싶은데, 어쨌든 기나긴 연승이 끊긴 시점이다 보니까 작년에 뭐 미러키만 생각을 해봐도 얘네들이 엄청나게 연승 달리다가 신시나티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엄청 막 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승이 끊겼으면은 좀 이제 거리를 두는 게 맞기는 맞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뭐 토론토를 가고 싶지는 않고, 저는 뭐 그냥 보스턴을 한 번 더 일단은 그림은 볼게요. 8.5 기준의 언더? 어쨌든 토론토 지금 매우 못 치고 보스턴도 빠따가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의 스피릿 자체는 유지가 될 만도 하다. 그 정도가 근거입니다. 막연한 거죠 사실. 화이트삭스 대 휴스턴, 마틴이랑 아리게티인데요. 글쎄 그렇게 막 좋게 보기가 어렵네. 마틴도 얘도 시즌 초반에 한참 좋았다가 방울은 3.31이면 나쁘지 않지만은 그냥 많이 고장이 났어요. 그나마 이제 홈일 때는 1.80, 원정은 4.43인데 최근에는 홈에서도 고전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냥 단물이 많이 빠진 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리게티 역시 시즌 초반에 너무 잘하다가 7승 1패에다가 방울이 1점대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냥 그 뒤로 1승도 못하고 이 꼬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저번 경기는 5이닝 실점을 했지만은 볼넷이 또 4개가 있었던, 그전 경기 때 바로 6볼넷에다가 8실점이나 줬던 경기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제구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둘 다 그냥 선발들이 폼이 좀 별로입니다. 원래는 화싹이 홈발을 많이 받기도 하고 홈에서는 이긴 얘네가 승률이 2등이거든요. 근데 보스턴한테도 수입해도 당했어. 이러다 보니까 지금 화싹도 그다지 맛이 있지는 않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잘 이겨요. 근데 휴스턴도 조금 이제 애매하다가 마이애미 상대로 같이 좀 못하던 애들끼리 붙어가지고 수입을 해버린다든지, 요르단 바레즈 지금 너무 잘 치고, 그래서 그냥 애매하네요. 나는 그냥 가기는 별론데 굳이 따지자면은 아리게티보다는 그래도 마틴이 1인분을 해주는 날이 많고, 뭐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좋은 뭐 이런 지표라든지, 물론 뭐 22득점짜리가 하나 껴있어가지고 지표가 엄청 좋은 건데, 그냥 화싹을 조금이나마 좋게 보는, 홈승률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8.5 기준에도 얘네들의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오버보고 있긴 한데요. 요즘에 화이트삭스 빠따로는 오버보기가 조금 그렇게 좀 좋지는 않네.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 대 시애틀입니다. 맥켄지고랑 브라이스 밀러고요. 자, 텍사스도 12경기 연속 오바를 달리던 그런 게 깨졌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화싹이랑 사실 한 4회까지는 엄청 오바 흐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선발력 내려가고 막 말르기에 놓치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아예 고요한 게임이 돼버렸거든요. 6회 이후로는. 나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초반에는 엄청 오바 흐름이었는데, 자, 맥켄지고 요즘에 안 좋죠. 커리어 동안 이제 7월달에 유독 안 좋았다. 저번 경기도 5.2이닝 동안 5실점. 실점을 많이 했는데, 근데 빠따가 이겨준 경기예요. 피어문도 2방이나 맞고. 요즘엔 이닝 소화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실점은 꽤나 해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인 브라이스 밀러, 얘가 올 시즌 스타트가 조금 느렸지만은 당장 와가지고서는 작년보다 구속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되게 포스가 넘쳤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등판들 가운데서는 실점도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5이닝 6실점, 5.2이닝 3실점. 요즘은 좀 그닥이거든요. 특히나 직전경기 때는 평소보다 구속도 많이 안 나왔다. 나는 브라이스 밀러가 단물이 좀 빠진 케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얘가 한참 좋을 때는 지금 방울처럼 막 1점대 찍고 그랬는데, 얘가 뭐 처음 나왔을 때 좋은 시즌에
얘네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브라이스 밀러 좀 단물이 빠졌다고 볼만도 한 것 같은데, 이게 텍사스도 지금 뭐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시애틀이 빠따가 살아날랑 말락하다가 그냥 또 꺾여버렸고, 원정에서 요즘에 안 좋습니다. 원정에서 한 7연패가량 하다가 템파베이한테 승리를 했지만은 그냥 그뿐이었었고, 몇 개 봤을 때 시애틀이 원정이 조금 별로예요.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 가지고 나는 이러면은 그냥 7.5면은 노림수로 그냥 오바를 보고 싶은 그 정도 느낌이네요. 넓게 봤을 때 겉으로는 이제 좀 브라이스 밀러 때문에 오바가 조금 빡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요즘의 폼은 저는 좀 꺾였다고 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고어는 그냥 별로고. 미네소타 대 어슬레키스, 제비 미투스랑 제이콜 로페즈인데요. 자, 제이콜 로페즈가 저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얘도 약간 마이너리그 내려가가지고 절치부심을 하고 왔다. 그럴만 했는데,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길게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경기도 어슬레키스가 졌었죠. 4.1이닝 동안 2실점이지만 이후에 실점이 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게 있었었고. 그리고 제비 매튜스, 얘는 좀 오락가락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시즌 스타트가 조금 늦었었는데, 그래도 막 9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애예요. 그러더니 최근 경기들이 뭐 3이닝 17점, 6이닝 4실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좀 안 좋은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내부적으로 좀 키울 만한 그런 선수였는데, 글쎄 딱히 막 구속 상승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깔짝깔짝이고 좋게 볼 만한 여지가 많지는 않네요. 보니까 어슬레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한 산들을 원정일 때 졸라 못 친다. 그냥 얘네들이 6월달에 이런 원정이 바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되니까 조금 회복을 했었죠. 전반기 막판에 그냥 경기다 막 1점씩 내던 그런 원정 꼬라지에서 이번에 애리조나 시리즈는 조금 쳤어요. 워싱턴과의 홈 시리즈 때도 조금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슬레스가 빠다가 그래도 전보다 조금 좋아졌거든요. 두 팀 다 이렇게 뭐 불펜 상태는 개판에다가 둘 다 뭐 그닥이라면은 그냥 뭐 오바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그래도 빠따 포텐셜은 조금 있는 애들이고, 어슬레스는 요즘에 이제 소더스톰이나 제이콥 윌슨, 얘네들 원래 유망주잖아요. 워낙에 커츠가 너무 잘해가지고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살아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오바보고 있는데, 일단은 선발 구도로는 애매하지만 저는 뭐 어슬이 원정이라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어슬의 반대 보는 느낌으로 미네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근거는 많이는 없고요. 9.5 기준으로도 오바 거슬리는 거는 뭐 이런 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대 신시내티, 더스틴메이랑 라우더입니다. 그냥 요즘에 둘 다 별로 못해요. 더스틴메이는 완봉승 이후로는 한 4경기째 지금 자빠지고 있고, 저번 경기도 5이닝 동안 5실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구 리스크도 많이 생기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레트 라우더, 지난 경기 쿠어스필드 갔는데 그냥 제한급 경기를 했습니다. 피안타 11개나 맞으면서 8실점이나 했다. 얘도 그 이제 미러키 전 4.2이닝 11피안타, 이 경기 이후로 선발을 잘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우더도 지금 선발로서의 이런 역할을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원래는 세인트루이스가 졸라 못 치다가 집중력이 때 약간이나마 회복을 했었죠. 신시내티는 그래도 꼬박꼬박 점수는 조금 내주는 모습들, 홈런 꽤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냥 지금은 선발 상태가 별로여가지고 오바보고 싶은 느낌? 세인트루이스가 막 우한 상대로 홈일 때 엄청 못 친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그래도 집중력이 이제 애리조나 상대로 14만타나 쳤던 거, 뭐 그냥 그런 것들도 높이는 사보고 싶고, 그냥 이거는요 빠따의 폼보다도 선발들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 때문에 오바보고 있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천사인데, 웹이랑 지로드예요. 자, 로건 웹이 막 8이닝을 연속적으로 먹는, 3경기 연속으로 8이닝 먹고 하다가 이게 전부 다 부상 복귀한 이후에 좋아진 거였잖아요. 부상 복귀 이후에 첫 경기 4.1이닝 먹고 그 다음부터 7이닝, 8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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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닝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한 번 고전했어요. 그게 근데 쿠어스필드니까 3이닝 11피안타, 그나마 쿠어스필드니까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경기 토론토한테 7이닝 5실점 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 이게 원래 웹이 1회가 엄청 단단한 놈인데 1회부터 말로 홈런, 커리어 처음으로 말로 홈런 맞은 날이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해가 된다. 제가 그런 느낌으로 저번 경기 시애틀전도 그래도 웹을 한 번 더 믿고는 싶다 이랬는데, 그때도 이제 되게 고요한 게임이었었어요. 6.2니 3실점을 했는데 경기에 두 번째 안타가 이제 7회 때 나왔고 그게 이제 홈런이 됐습니다. 3런 홈런. 그래가지고 웹이 한참 그때도 좀 나의 이런 주장들, 얘를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아직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고장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로건앱이 여전히 좀 기회는 더 받을 만해,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한 선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상대인 뭐 지로드는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없죠. 얘도 옛날에 이제 볼티모 시절에 파워피처라고 했는데 뭐 여러가지 팔꿈치나 어깨 수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날렸고, 그냥 지금 뭐 삼진 잡는 운명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별로 뭐 견제가 많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홈웹이라면은 저는 그냥 한 번 더 홈웹을 믿고 싶기는 하네요. 샌프란시스코를 좋게 보는데 이게 마침 지금 샌프란시스코도 빠따가 영 별로네.
천사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좀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많이 이기더라고. 디트로이트한테도 잘 싸우고. 그래도 천사가 지금 7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이다. 오늘 로고 랩이다. 이러면은 지로드가 엄청 개터지지 않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일단 언더 방향 보고 싶기는 하거든요. 보니까 7.5라는 낮은 기준점에도 양팀 다 언더가 꽤나 많습니다. 한 점차 게임도 되게 많고 요즘 들어서 샘플가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천사도 좀 많던데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배당이 좀 안 나오지만 샌프란시스코 쪽을 봐야 되긴 할 것 같고 마에는 무섭다. 홈이기도 하니까. 한 점차 게임이나 샌프란시스코 승리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홈 웹 변명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